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제11대 강원도의회가 개원한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국민의힘 권혁열 의장이 이끄는 이번 도의회에서는 내년 6월 있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준비하며 알펜시아와 춘천 레고랜드 문제 등을 두루 짚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은 산적해 있는 강원도의 현안들을 두루 짚고 계신 화제의 도의원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원 CBS와도 인연이 깊은 분이죠. 국민의힘 임미선 강원도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미선 의원입니다. 네, 제가 임미선 도의원 이렇게 불러드렸는데요. 사실 강원 CBS 청취자들에게는 임미선 변호사가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 CBS 시사 프로그램에서 임미선의 법률톡으로 오랫동안 활약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정식으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제11대 강원도의회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임미선입니다. 오랜만에 강원 CBS에 친정 나들이 온 기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015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장장 그 5년 10개월간 매주 강원 CBS와 법률톡이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했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보다도 더 먼저, 그러니까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하고 계셨었고 매주 월요일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생활 속 법률 정보를 쉽게 전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방송을 하시게 되신 거죠? 방송 오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담당 PD님이 저를 자르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저도 시작할 때 한 3, 4개월 정도 하고 그만둘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런데 5년 넘게 했다고 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덕분에 강원 CBS 그 보도 제작국으로부터 감사패도 받았고요. 그동안 준비했던 그 원고도 방대해져 가지고요. 제가 지금 그 백과사전처럼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가 됐군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 제가 현재도 지금 그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잘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송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그 강원 CBS가 운교동에 있는 건물에 있었던 거 아시죠? 그렇죠. 구사옥은. 네. 그래서 시설이 당시에는 아주 많이 노후가 돼서 엘리베이터도 사실 자주 멈춰서 제가 계단으로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면에 멋진 신축 건물로 이사 와서 또 그리고 제가 잠깐 동안 또 법률톡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 아주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사실 이게 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처음에 그러면 강원 CBS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었나요? 강원 CBS는요. 제가 2015년부터 이제 인연을 맺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2014년도에 지방선거를 나온 적이 있어요. 춘천시 태계동에 그 지역구 도의원을 출마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그 선거 결과는 낙선은 했지만 당시 CBS에서 우리 그 제가 그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면서 법률톡을 요청을 하셨고 그렇게 CBS와의 인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와, 그렇게 해서 5년 10개월간 그렇습니다. CBS와의 인연이 계속됐었는데 먼저 강원도의원 임미선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변호사 임미선으로서 이 춘천에서 10여 년 이상 활동을 하셨잖아요. 기억에 남는 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올해 이제 15년 차 변호사인데요. 그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그 개업 초기에 소송 구조로 진행했던 그 가정폭력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가정폭력 그 피해를 입었던 여성이 그 남편의 그 폭행이 있었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그 살인을 저질렀던 사건이었는데요. 해당 여성은 사건 직후에 112에 바로 신고를 해서 자수를 하였고 그리고 범행 전체를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건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해당 여성의 경우에는 그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사실 줄곧 당해 왔었다고 해요. 오랫동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적 학대도 사실은 좀 받아왔었던 아이고. 부분이 있었고,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남편이 이제 가정폭력을 저지르면서 자신의 그 친정 가족들을 해친다라는 그런 협박을 많이 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그동안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밝혀졌었는데요. 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안타깝게 정당방위로는 인정이 안 됐었고요. 다만 그 당시 그 정황 등 그 재반 사정이 충분하게 참작이 돼서요.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원심보다 감형된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춘천 지역에서 유명한 여성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강원 CBS와도 방송도 오랫동안 함께 하셨어요. 네. 어찌 보면 제가 방송한 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건데 그런데 이렇게 정치에 입문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제가 2005년도에요.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당시 그 강원대학교 개교 58년 만에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강원도 춘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게 되었고 당시 국선 변호사님을 제외하고 제가 유일한 여성 변호사였기 때문에 세심하게 들어주고 꼼꼼하게 일처리를 원하시는 그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네. 특히 그 여성 아동 그 가사 사건 등을 전담을 하다 보니까 덕분에 유명해지고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게 되었는데요. 네. 그렇게 열심히 변호사 활동을 하던 중에 2014년도에 춘천시 태계동 지역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할 기회가 생겼고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고 150여만의 그 강원도민의 행복을 변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4년에 이제 입문을 하시게 되셨고 그때 낙선을 하셨지만 이번에 네. 또 이렇게 또 좋은 결과를 맞이하셨는데 화재 도의원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강원도의 역사상 처음으로 변호사 출신 도의원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이 얘기? 화재의 도의원 이렇게 불리기는 좀 많이 부족하고요. 이 정도면 화제죠. 네. 타시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변호사 출신의 그 광역 기초의원님들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알아보니까 강원도 의회 역사상으로도 변호사로서는 최초의 도의원이 제가 맞다고 합니다. 약간 네. 이 최초라는 타이틀하고 뭔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가요? 최초는 계속 이렇게 다 섭렵하고 계시는데 보통 이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 의회 도의원들께 기대하는 바가 이렇게 다 있으신데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기대와 좀 말씀들을 좀 해주시나요? 가장 많은 말씀이요. 똑똑하게 일해달라는 것인데요. 이번 도의회는 여러 그 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준비된 의원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는 그 현직 변호사이다 보니까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최대한 살려서 그 의정 활동을 하라는 주문이 많았는데요. 강원 도민분들이 저를 이렇게 의회에 보내주신 이유도 어떤 그 실생활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이라든가 개정에 앞장서 달라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약간 이 조례 제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확실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앞장서 달라는 그런 부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그런 이력을 좀 살려서 잘 활약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 14일에 있었던 도개발공사 주요 업무 보고 자리에서 알펜시아 매각 감정가 축소 의혹, 이걸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알펜시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알펜시아 매각 대금이 그 저평가되었다라는 의혹은요. 사실 그 매각 절차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얼마 전 강원도 인수위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그 알펜시아 공식 감정가하고 달리 그 감정가액을 크게 낮춰서 보고가 되는 등의 어떠한 그 알펜시아를 저평가해서 매각을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최근 그 알펜시아 인수그룹인 KH그룹이 그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만약 그 형법상의 입찰 방해죄가 성립이 된다면은 입찰 자체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그럼 입찰이 그게 무효가 되게 된다면
하면 네. 매매 계약 또한 해제되거나 무효될 수 있어서 손해 발생 그 여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네. 거기다가 그 알펜시아 인수그룹이 매각 4개월도 안 돼서 3만여 평 그 부지를 재매각하겠다고 해서 투기 의혹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알펜시아 문제를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번 도개발 그 공사의 업무 보고 때요. 네. 알펜시아 양수도 계약서가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님들께 처음으로 제출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그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도민분들의 그 의구심을 확실하게 풀어드리고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입찰 과정과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바로 알펜시아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알펜시아 진상 규명을 위한 뭐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던가 필요하다면은 행정 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바로잡아서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알펜시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이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해결해 나가실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데 뭐 그 밖에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현안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시다시피 내년 6월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이게 완성이거든요. 네. 올해 그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요. 아쉽게도 현재까지 선언전 내용에 23개 조항만이 있는 아주 갈 길이 네. 먼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국가사무의 대폭 이양이라든가 실질적인 행정 재정 특례를 부여받는 등의 어떠한 그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이 되고 규제 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제자유도시를,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복합도시 추진을 그 목적으로 각각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아직까지 뚜렷한 그 비전과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박차를 가해야만 합니다. 네. 지금 한 20여일 정도 네, 되셨죠? 네, 활동하신 지.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많은 것들에 지금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데 좀 어떠세요? 20여일 동안 활동해 보시니까 변호사로 활동할 때보다 더 바쁘신가요? 어떤가요? 네, 많이 바쁩니다. 네, 많이 바쁩니다. 그렇군요. 사실 변호사 업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송인데요. 네. 소송은 사실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 뭐 주장과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승패가 결정되는 그 업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물론 그 의정 활동에서도 법률이라든가 조례의 해석 적용 여부 이런 부분은 뭐 소송의 그런 과정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소송은 결국 그 사실관계 정립과 법률적 쟁점에 따라서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사건이 한쪽이 승소하면 한쪽이 패소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의의 그 주요 업무는 아시다시피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거든요. 해당 업무에 관해서 그 주요 쟁점을 찾고 그 처리가 적절한지 만일 부적절하다고 한다면은 이를 그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논의 과정은 반드시 도민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소송 업무하고 큰 차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게 도민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또 가야 되니까 소송 업무와는 또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의원이기 전에 사실 또 하나의 또 역할을 맡고 계시는 게 이제 워킹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 초선 의원도 굉장히 힘들고 변호사 업무도 굉장히 힘든데 또 엄마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떠세요? 세 가지를 병행하시려니까.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한숨 같은 거 쉬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괜찮나요? 들었습니까? 네네. 네. 이번 첫 그 임시회의의 2주 동안요. 사실 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가는 일상이 반복이 됐었는데요. 네. 사실 우리 첫 주는 그 해방이다, 자유다라고 외치던 우리 가족들이 둘째 주에는 또 나가? 언제 와? 라는 말을 수시를 하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바로 태세가 바뀌었는데 태세 전환이 됐네요. 네. 그래서 아침 저녁 그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사실 크고요. 특히 초등학생인 그 딸 아이가 학교 후에 알아서 학원을 가고 숙제를 스스로 하는 아직까지는 기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감동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그러면 따님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셨죠? 처음에 도의원이 된다고 했을 때. 네, 뭐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예, 뭐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슬슬 이제 엄마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저는 좀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임미선 도의원의 계획들. 아무래도 좀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하실 일이 더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한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들려주시죠. 도민의 행복을 변호하는 도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변호하고 싶다. 네. 그러려면 아무래도 그 도민과 더욱더 소통하고 부지런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꼈던 점이 이제 강원도민이 예를 들면 뭐 도라든가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공익 소송에 해당하는 사건을 진행하다가 패소한 경우 그 경우까지 과연 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네. 요즘 그 외국의 입법례 등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또한 매년 그 증가되고 있는 노인 학대 문제와 그리고 범죄 행위 방법과 그 피해 정도가 성인법 못지않게 심각해지고 있는 소년 사건에 대해서도 강원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정치 신인 임미선으로서는 어떤 도의원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언제든지 쉽게 찾고 찾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네. 사실 정치인이라면 그 이미지가 뭐 쉽게 다가서기 쉽지 않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까이 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가 사실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저는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부드럽고 따뜻함이 묻어나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드려서 그리고 또 실천을 해서 누구든지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임미선 도의원의 좀 이렇게 편한. 네, 언제든지 네. 예, 306호 의원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럼 임미선 의원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싶고 네. 좀 소통하고 싶으면 네. 306호. 네, 의원실 306호 도의회 지하 3층에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은 제가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하고도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잘 소통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왜 이게 단점이 되죠?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씀을 그런 것 때문에. 하셔서, 네. 하지만 이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 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우리 임미선 도의원에게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과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은 강원도의회 강원도미 이 삼박자가 맞아야만 비로소 이뤄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 강원도의 비전과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강원도 의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의원 임미선은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겠으며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시원하게 펼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11대 강원도의회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짓거든요. 예전엔 이런 게 없었죠? 네. 없었는데 네. 저희 이 시사주민 쉼터뷰에는 이 마지막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좋아하시는 곡도 좋고요.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곡 어떤 곡을 좀 가져오셨을까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네. 이 곡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영화 탑건을 보셨나요? 탑건 매버릭스. 네. 네. 요새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죠. 그렇죠. 그래서 영화 탑건의 그 메인 타이틀곡인 You've Been Called Back to 탑건을 추천을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걸 추천하게 된 이유는 역동적이고 비상하는 강원도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미로 추천을 합니다. 네, 이게 또 굉장히 트렌디한 추천이고 그리고 또 의미도 좋은 그런 추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영화 탑건의 메인 타이틀곡이죠. You've Been Called Back to Top Gun. 네,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저는 임미선 강원도의원과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